빚내서 정말 일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에 지쳐서 또 이제 수학이 싫어지는. 사교육 중심의 선행학습 공부는 절대 우등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뭐 피타고라스가 누구야? 난 너무 싫어. 쓸 돈은 없고 시켜야 될 건 많고. 설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실력이 쑥쑥 올라가요. 초특급 국밥. 이거 비법인데 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릴 건데요. 이슈앤맘 이 시간에는요. 엄마가 똑똑해야 가족도 행복해지고 또 세상이 더 좋게 변한다라는 생각으로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하는 최근 핫 이슈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앤맘 오늘 첫 번째 문을 여는 주제는요.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사교육은 늘고 수학 포기자도 늘고 부모님은 운다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조선미 교수님 그리고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구교육대 수학교육과 김진호 교수님 그리고 초등 6년이 자녀교육의 전부이다의 저자 현 초등학교 교사이신 전휘성 선생님 EBS 뉴스 기획추재에서 수학교육 대해부 수포자의 진실을 담당한 이윤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에듀푸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 빈곤층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부모님 세대 중에서는 사교육비로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한 나머지 노년을 준비하지 못해서 노년 빈곤층이 된 실버 푸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참 씁쓸해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써라고 하는데 쓸 돈은 없고 시켜야 될 건 많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교육은 많이 안 시켰는데 왜 노년 준비는 안 돼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악이시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교육 아이들 안 받는 아이들 거의 없죠. 거의 다 받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받는지. 한 2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잘 돼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심각한 상황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실이 어떤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는 사교육과 전쟁 중. 최근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가 있으니 교육비에만 치중된 가계 지출로 인해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까지 포기하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에 목매는 에듀푸어. 뿐만 아니라 사교육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실버푸어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 이슈앤맘에서 전격 살펴본다. 사교육비 지출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리고 애가 또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둘인 집, 또 요즘은 또 셋 두신 집도 많은데 정말 전체 그 생활비에서 많은 돈이 사교육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되게 초등학생들인데도 벌써 지금 평균 37만 원. 이게 그 사실 온 가족의 한 달 식비보다도 많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본인의 가계가 좀 적자 상태거나 이제 집에 부채가 있는데도 이 교육비의 평균 이상의 돈을 쓰는 이른바 이 에듀푸어 분들이 전국적으로 82만 4천 가구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을 기준으로 이 에듀푸어들의 평균 소득을 봤더니 313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일반 가구보다 12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소비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다 교육비에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한 81만 원 정도를 교육비에 쓰고 계신 실정이고 이제 일반 가구의 58만 원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쓰고 계시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러니까 소득은 딱 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가게에 또 부담이 자꾸 되게 되고 결국에 되면 악순환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에듀푸어 분들이 매달 지금 한 68만 5천 원씩 적자를 보면서 또 한 달에 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만 또 15만 2천 원씩을 계속 쓰고 계시는 실정이에요. 그 빚내서 정말 이들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게 더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빚이 늘어간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심리는 뭘까요? 불안이죠, 불안. 불안. 그러니까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운다는 건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을 보고 대학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뭐 놀고 있거나 이러면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그렇죠. 그냥 놀아도 학원 가서 놀고 눈앞에 안 보이면 뭔가 공부하겠지 해서 안심이 된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가서 그렇게 크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이제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보내서 정말 얘가 성적이 올라가는지 꼼꼼하게 안 따져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들마다 전부 다 다른데 일단 많이 긴 시간. 이제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니까. 일단 눈에 안 보이면서 학원에서 그렇죠. 일단 갔다 오면은 예, 공부했겠지. 예, 그런 마음이. 시간은 지나가고 학원은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비를 엄마 안심용이라고도 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부모님들께서 네.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네. 불안하다는 게 왜 불안하냐면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등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부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고 아이는 힘들어하고 돈은 많이 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사교육은 효과가 그다지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교육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두 번째는 사교육 중심의 선행학습 공부는 절대 우등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그 두 가지를 놓치세요. 선행학습이 아니고 복습, 심화 이걸 중심으로 해야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이제 부모들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저희 EBS에서 지원하는 똑똑이 맘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최신 그 핫 이슈에 관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뭐 관심사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전문가 여러분을 통해서 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드릴 거예요. 특히나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학 전공자도 아니시고요. 이분은 수학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빠세요. 근데 이 수학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법을 터득해서 아이가 이제 즐거움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특급 비법이 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학을 포기했던 딸아이를 위해 특별한 수학 공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고상욱 씨. 무섭기만 한 수학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수학 공부법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수학 공부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전문가랍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데요. 고상욱 씨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계획을 짜는 건데요. 아이에게 공부 습관만 생긴다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네요. 어떤 면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고 나면은 시간이 사실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익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실 자기 거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익혀보자.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사교육을 이용하든. 스스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들은 각자의 계획에 맞춰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됐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딸아이에게 수학은 괴물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수학책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을 정도로요. 아,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학이? 아, 정말 싫었어요. 아빠는 수학에 질린 딸이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데요. 교재의 선택이나 공부 분량 등을 아이와 상의해 계획을 만들었답니다.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유동적으로 계획을 조정하기도 했다네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자세히 읽어보고 그걸 또 직접 한번 써봐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수학에서 중요한 건 복습이다. 그날 배운 거 그날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아이는 더 이상 수학이 무섭지 않답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문제도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개념을 확실히 해두기. 저도 이제 안 될 땐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 문제 풀려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은데 그 최대한 적은 문제 좀 갖다가 풀고 개념을 항상 먼저 확실히 해두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라. 네, 개념 확실 그다음에 문제. 자녀의 수학 공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빠가 직접 수학을 두려워했던 아이를 위해서 어떤 공부법을 터득하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는 방법을 익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수학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학은 개념 자체도 중요한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이제 공부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내가 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있는 것인지 이걸 서로 연결지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날 배울 내용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학습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수학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 초등학교 3학년에도 벌써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요. 한 문제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걸 벌써 앞에 건 전혀 차치해두고 안 할 거부감을 느끼는 거 있죠. 아빠 이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또 이 문제를 들먹거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고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고상욱 씨가 지금 하시는 방법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이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서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게 성공일 것 시간으로 같아요. 봤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한 문제가 어제 저도 기다려 보려다가 10분 넘어가니까 화병이 이제 나가지고 시간은 또 이제 계속 가고 있고요. 한밤중에 나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새로운 내용을 자기가 모르던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빨리 이해해달라고 아이들한테 그걸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새로운 것이라서 참 난감한 상황인데 내가 한번 설명해 준 거 그대로 하면은 이해를 해야지 왜 이해를 못해?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VCR 보니까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었잖아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이한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해라 하면 안 하잖아요.